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교통과 통신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교통과 통신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제도는 조은제도입니다. 자, 조은제도라는 것은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곡식을 냈죠. 이렇게 세금으로 내는 곡식을 우리는 세곡이라고 합니다. 이 세곡을 어디에 내야 하죠? 그렇죠. 임금이 살고 있는 서울에 내야 하고요. 임금이 살고 있는 서울까지 세곡을 운송하는 제도가 바로 조은제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요.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쌀 가마니들을요. 저기 멀리 지방에서 산을 넘어서 서울까지 운반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세곡은요.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운반이 되냐면 육로가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운반이 되었죠. 강가나 바다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바로 좋은 제도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각각의 고을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으로 곡식을 걷습니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 곡식은요. 그 고을의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죠.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조창이라는 용어가 나오실 건데요. 이 조창이라는 곳은 그 지역에서 세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우리가 조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조창은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조창이 있겠죠? 그러면 이 조창에서 있는 이 곡식들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강가나 바닷길을 통해서 서울로 운반이 되죠. 서울로 운반이 되면서 서울의 창고에 하나로 모은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창이라고 부르고요. 서울의 창고에 모아서 세금을 걷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우리 여기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기출포인트 하나만 조금 더 정리해 드린다면요. 가끔씩 우리가 좋은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익류지역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익류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핵심 기출포인트랍니다. 자, 익류지역이라는 것은 세곡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도를 잠깐 좀 그려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 대표적인 익류지역일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두 개의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있는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좀 함경북도 그 위에죠. 함경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쳐 있나요? 국경지대에 거쳐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공통점이 바로 국경입니다. 국경 지역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돈을 쓸 일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일단 청나라나 명나라의 사신이 들어올 때도 이 국경에서 융성하게 대접을 하거든요. 즉 국경 지역은 사신을 접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사신 접대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수비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국경을 수비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세금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비효율적으로 서울까지 세곡을 걷어서 운반시켰다가 서울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익류지역이랍니다. 꼭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제도는 조선의 여권제도입니다. 여권제도, 두 가지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선의 육상교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자, 육상교통을 통해서 육상 또는 육로 여행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여권제도입니다. 자, 조선시대 국왕의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돼요. 신하는 이 명령을 들고 무엇을 가지고 이 명령을 전달하러 갈까요? 말을 타고 명령을 전달하러 가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동물은요. 가다 보면 지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지치게 되면 말이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 이 지금 내용은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역은요. 30리마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패를 보여주면 이 역에서 말을 바꾸어주면서 말이 지쳐도 육로 여행자는 계속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역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종의 주유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바꿔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름을 충전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제도가 바로 원이라는 제도죠. 원이라는 제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여행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을 위해서 만들어낸 숙박시설이 바로 원이에요. 육로 여행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교통제도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제도는 봉수제도입니다. 자, 봉수제도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이 간단한데요. 봉수제도는 쉽게 생각하신다면 일종의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제도. 위급한 상황을 빨리빨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전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카톡도 있죠. 이렇게 통신이 발달했던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봉수라는 통신제도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전화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썼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산 봉우리에 서울의 남산을 기점으로 봉수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의 위급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이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체계가 바로 봉수제도예요. 이해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봉수제도는 통신제도다. 즉 무엇을 알리는 통신제도냐? 국가가 처해 있는 군사적인 위급 상황이죠.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어 라는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통신제도가 봉수제도이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조은제도, 여권제도, 봉수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요.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던 제도다. 교통과 통신제도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왕명이 지방 곳곳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겠죠라는 포인트 함께 정리해 줍시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답을 맞추시는 거 알고 계시죠? 준비가 다 되셨나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거둔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제도를 그렇죠. 조운제도라고 하죠. 특히 이 조운제도에서 세곡을 운송할 때는 수로를 이용해서 운송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익류지역 나오고 있죠. 익류지역으로 이 지역의 세곡은 국방비와 사신 접대비로 직접 사용했죠. 자, 어떤 지역이 대표적인가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이 대표적이었죠. 라는 거 함께 정리해 줍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교통과 통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답니다. 오늘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은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